아파트 신고가 거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신고가 거래가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요게 자정거래다 혹은 다른 이유다 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뭐 둘 다 있는 거죠. 자정거래도 있고 중복이라든가 오류도 있고 진짜 실제 계약 자체가 진행되다가 취소됐을 수도 있죠. 모든 경우의 수는 다 있다. 하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쪽에서 무조건 없다 하고 있는 거고 무조건 다 이건 아닌데 다 자전거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자전거래는 몇 건만으로 충분히 시세를 띄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전거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위매물 거래 취소로 신고가 조작 2월부터 어려워진다 라고 1월에 기사 나왔죠. 올해 2월 1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했다. 어떻게 해요? 취소 정보 삭제되지 않고 해제 계약으로 공개된다. 2월 1일부터 공개됐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솔직히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죠. 저번에는 12월 1월 했을 때 서울이 44%였는데 아예 작년으로 확대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51%가 신고가다. 기사 제목 보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신고가 중에 51%가 취소된 게 아니라 취소된 아파트 중에서 51%가 신고가였더라. 최고가 매매 신고 후 돌연 취소가 빈번하더라. 해제 일자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자료를 조사한 한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저분도 조금 과장 해석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저 조직이란 말에 빠지면 안 돼요. 조직적으로 한다고 해서 한 열 몇 건씩 허위 신고 쭉 올려버리고 한꺼번에 싹 취소한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건씩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취소하더라도 의심을 안 받죠. 멍청하지 않습니다. 신고가 조작 세력 급등 작전 의혹 절반 신고가 조직적 허위 신고 아까 이야기했죠. 등록 취소 반복 집주인 중개업소에 수상한 탐험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전거래란 무엇인가? 원래는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주식 거래할 때 사용하는 방법.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가격 띄우기 엄청 편하죠. 동일 수량의 매수, 매도 주문을 내서 매매 거래를 체결. 그러면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거래량 부풀리기 위해서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이것이 부동산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자전거래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입금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거래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둘이 아는 사람끼리 가격 띄우기 위해서 8억 정도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10억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 손해 안 보도록 나중에 취소할 건데 계약금 1억 먼저 보내놨을 수도 있죠. 거래 띄워놓고서 나중에 적절한 때 가격이 충분히 오르고 난 뒤에 그때는 취소해도 되겠다 싶을 때 취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건 더한 방법이에요. 중개사 단독 또는 매도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조작을 할 경우가 있죠. 계약금 입금한 거 없이 그냥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올려놓고 취소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더라. 특히 이것은 뭐를 이용한 거예요? 2021년 2월 1일 전까지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를 10억에 거래를 해놓고서 취소를 한다. 근데 내역이 안 뜨니까 10억에 거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현재 실거래가는 8억인데 자전거래 하나 10억 띄워놓고 시대 차익을 보기 위해서 집값을 올리려는 집주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지금 당장 팔진 않더라도 호가 11억에 내놔라. 그리고 그것보다 낮은 거래들은 광고를 안 띄워요. 실질적인 마지막 실거래가는 8억인데 보기에는 10억처럼 보이고 호가가 다 11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계속 오르는구나. 그럴 때 10억짜리 매물이 있다 하면서 부동산이랑 짜고 이거 저렴한 거다. 지금 다 11억으로 올랐는데 10억짜리 매물이 있으니까 이거 사자. 10억짜리 매물이 뜨죠. 그러면 호가 더 올리죠. 12억. 그리고 이거는 적당히 때려서 취소한다. 실거래가 10억짜리 남아있으니까. 이것이 작전 세력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걸 막 여러 건을 하진 않죠. 자, 그래서 스스로 계약 체결하든가 아니면 예전에 60일에서 왜 30일로 바꿨냐. 빨리 신고하고 공개하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반영 빨리 해서 이런 것들 잡아내려고 한 거죠. 60일이면 준비 충분히 하고서 올릴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30일로 단축하게 되면은 빨리 취소해야 되죠. 중개사 단독이나 혹은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경우는 출처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죠. 올려놓고 60일 내에 취소했는데 30일 내에 취소해야 되니까 조금 더 나아졌죠.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방법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서 근데 잔금 날짜를 엄청나게 미룰 뿐이다 하면서 끌면은 요거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히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출처랑 이런 거 다 조사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조사해가지고 자전거래 막아야 된다 하면은 이 닥자인 빨개 이 새끼야! 공산주의로 맨날 사실상 그렇게까지 막기는 힘들기 때문에 좀 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입법 제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잔금은 몇 개월 내에 계약 취소는 몇 개월 내까지 이런 식으로
법제화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신고가 자전거래 지목했죠. 자, 12월 1월 실거래가 시스템. 이때는 44.2%인데 작년 다 보니까 51%까지 올라갔죠. 사실 12월 1월에는 다 취소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건 중에서 한 50건 정도가 중복이고 30건 정도가 자전거래고 20건 정도가 실제 취소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취소는 빨리빨리 반영되겠죠. 막 잔금 길게 늘리지 않고. 그렇다면은 6월 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0건 나오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6월 거는 지금 다 나왔죠. 그런데 12월 거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조금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소 같은 경우는 빨리 나오겠죠. 거의 한 10건 나오겠죠. 그리고 자전거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늦게 끄니까 한 12건 정도 나왔다. 더 적어 보이죠? 그 다음에 뭐 중복 한 25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신고가 취소가 더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을수록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여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특히 12월 같은 경우 뭐 자전거래는 아니더라도 불법 증여 형식으로 신고가 거래한 것들 꽤 많을 것이다. 6월 것도 다 된 건 아니에요. 꽤나 많이 나왔는데 12월 1월 것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더라. 신고가 11건 동반 취소. 이게 18세대짜리 아파트다. 이 중에서 16건이 거래됐고 11건이 취소됐더라. 그러니까 자전거래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예요? 같은 달 16건 중 11건 최고가 신고됐고 16건이 모두 취소됐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기 세력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은 어때요? 16건이 미분양이라 남아있었는데 요것을 통매각했다 취소됐다. 5월에 다시 통매각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사람들이 극단적이야. 뭐 있죠? 16건 중 11건 신고가 그 다음에 취소됐으니까 요거 자전거래다 라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든가 실제적으로 알아보니까 자전거래 아니고 통매각이다. 그러니까 자전거래는 아예 없다. 극단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전거래를 누가 저렇게 티나게 해요. 여러 건 한꺼번에 하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건 정도 해놓고서 그 위에다가 호가를 쭉 깔아가지고 자전거래해서 한두 건 거래되면은 그 호가로 또 자전거래해서 올리고 아니면은 자전거래 안 해도 계속 오르고 거래가 잘 된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더 안 해도 되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지 한꺼번에 여러 건 이렇게는 안 해요. 이런 거는 담합해가지고 가격 띄워놓고서 그거에 속아서 한꺼번에 거래했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취소한 경우가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전거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자전거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요거 통매각건 취소됐으니까 이거 가지고 자전거래라고 증거라고 했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통매각이다. 그러니까 자전거래는 없었다 라고 하는 것도 성급한 일반화죠. 이거 꼬투리 엮고서 자전거래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죠. 자, 실질적으로 자전거래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다 100% 자전거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신고가 바로 뜨죠. 신고가 뜨고 나서 18억 7,500이었어요. 요거는 중복거래니까 빼고 갑자기 20억 2천 거래가 되고 나서 20억짜리 거래되고 20억 2천짜리 거래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요것도 14억 6천이었는데 갑자기 19억짜리 거래됐다가 추후 취소되더라. 물론 저게 100% 자전거래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자전거래를 한다면 저런 형식으로 한 것이 간다. 서초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35억, 뭐 34억 9천 해가지고 33, 4, 5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36억 8천짜리 거래 떴죠. 이거는 뭐 중복 취소일 테고 그 뒤에 막 38억, 37억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더라. 갑자기 29억 5천 31억인데 32억짜리 거래 뜨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더라. 또 대부분이 중복거래가 많다고 그래요. 저희가 12월 1월 거 서울에 있는 거 중복거래가 얼마나 비중이 됐는지 총 조사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취소된 게 7건, 그 다음에 중복 취소가 14건. 그러니까 중복 취소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강남, 서초, 우리나라 집값을 선도하는 곳이죠.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전문성 없는 중개업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왜 유독 중복 취소가 강남 서초에 많이 나왔냐? 12월 1월에 강남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0억 정도 하는 아파트 35억에 거래 2개 띄워놓고서 하나 취소해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 자전거래였어요. 아, 국토부나 뭐 특사경이나 이런 데 조사 들어와요. 왜 취소 안 했냐? 중복된 줄 모르고 요거 취소했는데요 하면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꼼수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 뭐 대출 제한하니까 임대사업자, 전세 스와핑 이런 것들 다 먼저 어디서 시작했어요? 꼼수는 강남에서부터. 그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강남이 워낙 의심 갈집 많이 하죠. 뭐 자전거래뿐만이 아니라 뭘로도 띄워요? 명의분산. 지금 6월부터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규제 강화되죠. 최대 62%에서 최대 75%까지. 이거 3주택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지금 현재 15억 오르고
나중에 한 1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했을 때 10억에 사놓고서 10억에 양도했다. 이때 8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 되면 최대 75%까지 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8억을 더해가지고 하면은 62% 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롭게 양도세를 낼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한 호가 높여서 신고가 찍게 팔아놓고 집값도 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도 미리 털어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명의 분산하면서 신고가 찍힌 것들도 꽤 되겠더라. 다주택자의 경우지만 더 강력한 건 뭐예요? 법인들이 다시 떠넘기면서 이런 짓거리 많이 했다는 거죠. 지금 해야지 최대한 세금 적게 내더라. 이런 것까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들이 자전거래 뿐만이 아니라 명의분산 이런 것들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식으로요?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호가 올리죠. 그 다음에 비싼 가격을 정상 가격인 양 먼저 소개하고 저렴한 매물이 있다. 8억짜리 호가를 다 10억에 내놓고서 이걸 정상 가격인 양 소개해놓고 저렴한 매물 있다. 9억짜리. 그렇다면 8억짜리를 9억에 팔 수 있죠. 얼마 전에 나왔죠. 조합장도 막 그런 수법 쓰는 거 호가 다 올려놓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자전거래까지 9억 하나 띄워놓으면 금상첨화죠. 사람들 다 속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신고가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기사가 처음 뜬 게 12월, 1월 뭐 서울 44%, 뭐 세종 50%가 신고가를 찍었더라. 취소 거래를 보니까 그랬을 때 11일 기준으로 갑자기 매물이 쭉 떨어져요. 마찬가지죠. 왜 이렇게 쭉 떨어져요? 8억에서 10억 내놓고 호가 매물 11억씩 내놨는데 자전거래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호가 내놔도 이게 안 되니까 호가만 비싸네 안 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물들이 굳이 집주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안 팔 걸 띄워놓을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매물들이 싹 들어가니까 이때 쭉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래 신고제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뭐예요? 허위계약 한두 건이 미친 파장이 굉장히 커요. 특히 선도 아파트라고 하죠. 가격이 오른다 라고 하면은 주변 아파트들은 다 시세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분양 아파트 인근에 자전거래나 저런 허위 신고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억인데 이 아파트를 9억에 분양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다 10억으로 한 몇 건 띄워놔요. 자전거래가 될 수도 있고 실거래를 할 수도 있죠. 1000세대 들어온다. 그래서 인근 시세 10억 맞춰놓으면은 이거 9억밖에 안 하네 사람들. 청약경쟁률 엄청나게 올라가죠. 요거 예를 들어서 한 4억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요거 1000채 팔면 1000억을 이득을 보는 건데 건설사들이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허위계약 같은 거 확실히 잡아내야 되겠죠. 불법을 잡겠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불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곧 기획조사 들어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사가 잘 될지는 확인해 봐야 되죠. 다만 이것이 조사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필요하더라. 금융감독원이 왜 나왔어요? 금융실명제 하고도 뒷돈 빼돌리고 막 검은 돈 왔다 갔다 하고 몰래 다 탈세하고 이러니까 금융감독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금융감독원이 있어서 금융이 깨끗해졌어요? 아니면은 개인 정보를 막 하고 공산주의화 됐어요? 잘 생각해보면은 금융은 되는데 부동산도 자산인데 왜 부동산은 그것을 두느냐 라고 봤을 때 분석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자본주의의 뭐 기본이고 이딴 이야기 하는 인간들은 자본주의의 지읒자도 모르는 거예요. 지읒도 모르는 것들이. 결론 지금 신고가 양식 여러 가지 나왔죠? 자전거래 명의 분산하면서 양도세 절세, 분양가 띄우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 1월 되면서 뭐가 바뀌었느냐? 첫 번째, 2번 안 되죠. 특히 법인 같은 경우 필요 없고 2번 지금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작년에 했어야지 유리하죠. 왜냐면 1주택 만들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 혜택도 미리 받을 수 있었던 건데 2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겠죠. 그 다음에 3번은 계속 유지될 테고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줄어들게 생겼죠. 2월 1일부터 거래 취소권 조사하니까. 그렇다면은 1월, 2월 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죠. 신고가 비중 떨어지고 하락 거래 비중 늘어났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에는 2번 요건이 많이 사라졌고 2월에는 1번 요건까지 많이 사라지니까 가면 갈수록 그 이야기 나오는 거다. 그리고 3월에는 DSR 규제로 이게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점점 더 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6월까지 심화될 텐데 그리고 6월 이후 어떻게 됐냐? 추세를 봤을 때 이미 수요가 다 나가리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불법을 억제한다라는 것은 효과를 확실히 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신고가 중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띄워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영끌 수요들이 nak혔다라는 상황이니까 이 모든 정황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저희가 과거부터 주장했고 지금 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집 사야 돼요. 신고가 찍는다고 절대 믿지 말아라.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